이번에는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헌혈 환급 예치금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한적 십자사 혈액원이 누구한테 예치하는 거였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돈을 맡겨두는 거야. 그 돈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쓸 건지.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어디에 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가 수혈 받고 났을 때 비용을 보상하겠습니다. 수혈 비용을 보상한다. 그리고 또 헌혈을 장려하겠죠. 헌혈 장려하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혈액 관련해서 뭔가 이거는 왜 체혈금지 대상자 균에서 부적격 혈액이 나왔는지 또는 부적격 혈액이 이게 원인이 뭘까 이런 것도 새로운 거 있죠. 그런 거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혈액 관리 업무를 하려면 체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 관리 이런 거 하려면 그런 전산화가 좀 돼 있어야 되잖아. 조회를 해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눈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눈도장으로. 자,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이 돈으로요 헌혈증을 발급하거나 하는 거는 한다 안 한다? X. 헌혈증을 발급하는 거는 적립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거는 누구 명령으로 정한다? 누구 판정 기준은 누구 명령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헌혈의 날을 선정하고 헌혈에 관해서 공로가 있는 자들한테 훈장을 주고 포창을 주고 표창 주고 이런 거는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도 될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적으로는 하는 일이 많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여러분. 부적격 혈액입니다. 그러면 부적격 혈액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부적격 혈액의 처리는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적합하다 누가 정한 거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적격 혈액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이 바로 획 버리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면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 즉시 혈액 용기 겉면에다가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부적격 혈액이고 왜 부적격 혈액인지. 그죠?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든지 뭐 적겠죠. 그리고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 따로 둬야 돼. 적격 혈액과 분리해서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하고 끝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은 끝에는 어쨌든 간에 폐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했잖아. 그런데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외로 폐기 안 하겠다고요. 눈도장 찍으세요. 그럼 어떤 경우 안 합니까? 예방접종 대통령령에 따라서 뭐 대통령령은 중요하진 않은데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쓸 수도 있잖아. 예방접종이라는 약이 뭐예요?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예방접종약 원료로 쓸까 합니까? 아무래도 이거 원료로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안 버리겠죠. 그죠? 원료로 쓸 때 또는 의학에 대해서 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이런 거 하려면 부적격 혈액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는 시험 이런 거 품질 관리 위해서 시험 이런 거 연구 개발 예방접종약 원료 이런 말 들어가면 폐기 처분을 안 합니다. 눈도장으로 보시고 그 다음 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되겠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거잖아.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일은 해도 되고 이런 거는 안 돼 라고 자격 인정하고 업무 한계를 정한 거는 누구 명령으로 정했을까?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줬으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놨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산재를 입은 거죠. 이랬을 때 적용되는 법은 뭐다? 산재보험이겠죠. 이거는 의료를 보장합니까? 소득을 보장합니까?
의료와 소득을 다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진폐증이 발견됐어요. 진폐증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에요? 분진에 의한 직업병에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진폐증이 발생했어. 그럼 이거 직업병으로 인정해 하고 보상 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직업병 맞다 꽝꽝 하고 판정을 해주는 곳이 어디다? 아셔야 되겠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병 보상 판정을 내려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상 판정을 내려주면 어느 보험에서 돈이 지불된다? 산재보험에서 지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상 자 신생아 하면은 몇 세다? 28일 미만. 몇 세가 아니라 28일 미만. 그 다음에 영유아 하면 몇 세? 6세 미만. 사산이라고 하면 뭐 28주 이후. 사산이라고 하면 28주 이후를 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의 대상, 이거는 보건에서 나올 건데 모자보건법 했으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한번 언급이 한 거예요. 그럼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은 누가 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모자보건사업의 대상. 자, 누가 되냐면 가임기 여성 들어가지. 그럼 이때 가임기 여성이 몇 세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몇 세?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그리고 또 임산부 들어가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지. 출산했는데 얼마는 이내에 일해야 된다? 6개월 미만. 이 경우만 임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임산부가 분만 후 12개월 이렇게 되면 임산부라고 안 해. 됐죠? 그 다음에 자 하면 영유아지. 자식. 영유아는 6세 미만. 아까 했잖아요. 영유아가 들어갑니다. 그럼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에 10세 남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돼. 10세 여아 안 들어가. 되셨죠?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라는 곳이 있죠. 그러면 대한결핵협회는 밑에 먼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대한결핵협회 이거는 왜 설치가 됐냐? 설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것 또한 다른 말로 바꾸지 마세요. 이 단어로 하셔요. 자,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에 관해서 하겠죠. 결핵에 관해서 뭐를 한다? 예방.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한 퇴치, 그리고 결핵에 관한 조사, 그리고 결핵에 관한 연구. 그래서 예방, 퇴치, 조사, 연구. 대한결핵협회 목적입니다. 진료 이런 거 안 들어가. 결핵 병원 관리 이런 거 없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대한결핵협회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대한결핵협회가 모금 사업을 한 거야. 그럼 이 모금 사업 했을 때 얼마를 모았다 이런 거를 실적 보고를 하겠죠.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결핵이 감염병이니까. 요즘은 감염병 누가 합니까? 질병관리청장에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가 하는데 대한결핵협회가 모금을 했거든요.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인터넷에다가 알려야 돼. 그럼 어떤 것을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는 돈에 관해서는 알려줘야 되잖아. 모금 국민들이 도와준 거니까 얼마를 총 모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사용 명세 이 두 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중에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사급 감염병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지? 표본 감시라는 말 들어갔어요. 표본 감시하면은 사급이야. 표본 감시라는 건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거죠. 사급 감염병에 들어갑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주 물었고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가 돈을 내. 이거는 지자체가 내 하는 돈이 있었죠. 그때 국가가 내는 돈이
어떤 돈은 국가가 냅니까? 하는 거 자주 봤던 문제 기억납니까? 그러면 국가가 내는 경비는 홍보에 관한 거,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많이 드는 건 국가가 내줘야죠. 홍보에 관한 거 국가가 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 생산, 연구하는 거, 이거를 인천시에서 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그걸 내? 감당을 어떻게 해? 국가가 내줘야죠. 그리고 감염병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이런 거 국가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기관을 시설을요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안 해주고 니네 의료기관에서 아래서 하라면 누가 하겠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기관 안 하겠죠. 이런 거는 국가가 내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고 났는데 뭔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신문고에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피해 보상비 그거 누가 내라고요? 국가가 내줘야죠. 인천시에서 발생한 환자는 네가 내야면 안 되겠죠. 그죠?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자,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이 말은 아이고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방접종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받아보면은 가면 인력들이 이렇게 이정표 화살표 해놨으면서 안내 도와주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와주죠. 그럼 문진표 이런 거 안내하는 것도 말로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거 하고 또 의자도 다 있어야 되고 또 목걸이 걸고 인력들이 도와주잖아.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합니까? 주사기도 필요하겠죠. 알코올 소독솜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 등은 인력들 그리고 의자 같은 도구들 그리고 또 소모용품들 이런 거는 국가 보고 달라면 그것까지는 안 줘. 그건 누가 알아? 지자체에서 니네가 내 이거예요.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파라솔, 의자, 인력들, 알바하시는 인력들 또는 소모품, 주사용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지자체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거 구별하실 것.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록 열람을 하는 거 있었죠. 그럼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할 수 있다? 당연히 환자는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환자 말고 또 누구도 되냐면 환자 배우자도 되겠죠. 우리 집사람 거, 우리 남편 거 좀 봅시다.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직계 존속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지 직계 존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환자라면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내 딸 거 봅시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됩니다.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그럼 누구가? 내 자식이 저희 어머니 거 봅시다.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쪽에서는 없습니까? 배우자 쪽에서는요. 직계 존속은 돼요. 직계 존속은 높은 사람이지. 배우자 직계 존속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나의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거 좀 봅시다.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형수님 거 봅시다. 그건 안 돼. 되셨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게 된다면 환자 동의서랑 그리고 친족관계 증명서 그것까지 있어야 되겠죠. 말만 나 누구다 하면 되나? 친족관계 증명서까지 해서 보여주면 그네가 열람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환자가 이 모두가 없어요.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 비속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누구도 된다? 환자의 형제자매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환자 형제자매는 안 되거든요. 봐봐, 안 되잖아. 존속, 비속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조사의 목적. 자, 역학조사라는 건 여러분 원인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역학조사라는 거는 원인 규명이야. 기억하셔야 되겠죠. 역학조사는 원인을 밝히는 거. 규명입니다. 그러면 이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를 좀 해주시오.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볼까요? 그러면 요청을 받았어. 요청을 받았으면 자, 역학조사 좀 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제일 밑에 사람이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간 힌트가 되지 않나? 뭔가 입원에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격리해 이런 게 다 시군구청장이었거든. 그래서 제일 밑에가 시군구청장이에요. 역학조사 실시하는 자에 보건소장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되셨습니까? 보건소장은 가정방문해라, 보건교육해라, 그리고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하고 보관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제일 밑에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그 위에는 당연하지 않나?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더 높은 사람 끝발 시도지사 할 수 있지. 그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 질병관리청장 할 수 있겠죠. 감염병이니까 질병관리청장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역학조사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하는 거죠. 조금은 눈도장 찍으세요.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동선 좀 할 때 그때 그리고 발병일 그리고 어디서 발병했다 그리고 원인이 뭔 것 같다 경로는 어떤 게 경로가 된 것 같다 이런 거 그리고 또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까지 처음부터 질병관리청장이 나서진 않겠지. 그럼 처음에는 누가 할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단 역학조사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는 안 해. 자기 쪽 관할 쪽만 하는 거야. 그래서 관할 지역이란 말 들어갈 거야. 관할 지역에서 병이 생겼어. 그러면 관할 지역, 우리 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는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하는 거예요. 또는요, 리언에도 보면 끝에 관할 구역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지역 이런 말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또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 생겨서 왜 그럴까? 조사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역에서 생긴 거니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들이 하는데 도저히 지네가 했어서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돼. 너무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어떻게 자기네 선에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나설까? 질병관리청장이 짠! 하고 나서겠죠. 그러면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를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 조금 전에 처음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할 때는 한 지역만이었거든. 근데 금세 막 이 지역 저 지역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여러 군데 다 필요한 거야. 그럴 때는 누가 나선다? 질병관리청장이 나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말은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졌을 때 그럴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도 시도지사 시군구한테 시켜놨더니 영 뜨뜻미지근하고 역학조사가 불충분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나설게. 질병관리청장이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어떤 거에 대해서 하냐면 예방접종하고 나서요. 이상 반응이 생겼죠. 그런 조사가 긴급하게 빨리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예방접종 받고 코로나 상황 생각하면 되겠죠. 조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선에서 하지 말고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눈도장으로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고요. 자, 그거를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 위에 거 아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라도 세 사람이라는 거라도 알아두시고 근데 어렵지 않은데 시도지사 시군구는 관할 지역 그걸 벗어나서 넓어지면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한 뭔가 이런 거 나오면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빨리 조사해야 될 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에서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의외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 처음에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거를 외우라고 학원에서 했는데 안 나와서 뭐 또 맞추니 마니니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간이 부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급에서 4급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특징이 중요해. 특징들. 그래서 1급의 특징, 2급의 특징, 3급의 특징, 4급의 특징. 되셨습니까? 그럼 1급 감염병은 일바로 급하게서 1급인 거야. 그럼 1급 감염병의 특징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고요? 치명률 들어가겠죠. 치명률. 치명률이 높고 위에 잠깐만요. 위에 보시면 생물 테러 이 말 나와야 되겠죠. 생물 테러. 생물 테러, 테러리스트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거잖아요. 집단 이런 거니까. 그래서 생물 테러 감염병 1급입니다. 탄저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생물 테러. 그리고 치명률이 높은 거 이 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집단 발생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 1급 감염병입니다. 되셨습니까? 1급 감염병은 외우는 거 지난번에 우리 계속 마르고 닳도록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 글자만이라도 하시고 그죠?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까지 했었습니다. 1급은 17가지입니다. 앞대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쓰라고 안 나오니까. 그럼 1급 감염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신고, 음압, 격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시 신고, 음압, 격리 하는 거. 즉시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음압, 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1급을 즉시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급을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2급 감염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전파 가능성. 그래서 전이, 그죠?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는 2급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 2급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주로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그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제가 스토리를 할 때 성한결이가 라는 말로 시작됐죠. 성한결이가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한결이가 그 다음에 부랴부랴 크림을 했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크림을 먹었는데 뭐가 걸렸다? 코레이 장파 세장 걸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인성 감염병 코레이 장파 세장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걸려서 얼마 동안 알아누웠어요? 100일 동안 알아누운 거죠. 100일 동안 알아누웠어. 그래서 어떤 거 2, 4, 6개월마다 뭐 하라 그런다? 소아마비,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예수막염, 폐렴구균 이런 거 자꾸 맞으라고 하는 거죠. 예방접종, 홍유풍, MMR, 수두 이런 거 들어갔었지.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한 거, 수인성 감염병, 코레이 장파 세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결핵하고 또 성한결 나왔잖아요. 성한결 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2급 감염병에 들어간다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급 감염병은 몇 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한다?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입니다. 이때 격리지 음압 격리는 아니에요.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되셨습니까? 그런데 신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고 안 했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그래서 2급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성한결 기억하셔야 되겠죠. 성홍열, 한센병, 결핵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콜A 장파 세장 기억하시고 그리고 홍유풍부터 예방접종에 관한 대부분은 2급이다. 그리고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다.
되셨습니까? 전파 가능성 있다. 그 다음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 감염병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냥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잊을만 하면 또 생겨서 계속 감시해야 될 거는 몇 급이다? 상급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것보다는 자꾸 뜨문뜨문 자꾸 생기니까 계속 감시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들어간다? 제가 상급은 외우실 때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라고 했죠. 상급이니까 3일 동안 여행 가려고 뭘 만들었지? BC 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더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이 필요하댔지. BC 카드 뭐예요? B형 간염, C형 간염 상급이야. A형 간염 몇 급이었지? A형 간염은 코레이 장파세장 2급이었죠. B형, C형은 상급이에요. 되셨습니까? B형, C형 상급. 증이 필요하대. 룰루룰루 증. 어떤 게 있어요? 브루셀라증, 증 상급. 브루셀라증 또는 비브리오 폐혈증 상급 또는 레지오넬라증 상급. 렙토스피라증 상급. 후천성 면역결핍증 상급. 그러니까 증은 외우지 마. 증 이렇게 쓰면 상급이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증이 필요하대. 그래서 PC카드 만들었어.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갔어. 엄마가 뭐 조심하라 그랬어? 모기 조심해 그랬죠. 그러니까 모기와 관련된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 내염, 지카 이런 게 모기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조심 안 해갖고 물렸어. 그래서 뿔긋뿔긋하게 발진, 티푸스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모기 바이러스가 막 머리에 올라가가지고요. 흙을 파먹고 침을 질질 흘리는 공수병에 걸렸다. 기억납니까? 파상풍, 공수병 이런 거 상급이었어. 자, 상급은 몇 시간 이내 신고한다? 24시간 이내 신고입니다. 격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격리 없어요. 격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급은 24시간 이내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위반했어요. 신고 안 했어. 얼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상급하고 사급은요. 신고를 제때 안 했을 때는 300. 그 다음에 1급하고 2급은 얼마라 그랬지? 50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급은 종류는 외울 필요 없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표본 감시.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성병 들어가죠. 성병들. 그래서 뭐 임질 또는 매도 이런 거 들어갔잖아. 또는 성기 단순 포지 뭐 성병 같은 거 이런 것 등은 4급에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인플루엔자 4급에 들어갔어. 그리고 기생충 질환들이 있죠. 4급이야. 그리고 또 HPV 이건 뭐더라? HPV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그죠? 그거 4급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급이다. 4급은 몇 가지 특징적인 건 하면 돼.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약 이름 비슷한 거 나오면 돼. 약 이름. 그죠? 그래서 뭐 방코마이신, 내성장알교 뭐 그런 약 이름 비스무리한 거 나오면 4급에 넣어버려. 그래서 4급까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을 건데 특징은 좀 알아두면 걸러내기는 훨씬 팁을 잡을 때 좋습니다. 봐주시고 그러면 4급 감염병은 얼마 안에 해야 됩니까? 일주일 안에 7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됩니다. 7일 이내. 근데 신고 안 했어. 얼마라고요? 벌금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전체적으로 특징 그리고 질병의 특징, 감염병의 특징, 종류들에서 기본적인 거 몇 개, 그리고 1급은 즉시 신고 음압 격리,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그리고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땡, 4급은 7일 이내 신고 땡, 격리 안 해도 된다고. 되셨죠? 그거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역관이라고 되어 있죠. 방역관은 이게 더 안 생기도록 막 하는 거를 방역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군구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말 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은 상급종합병원 이런 거 지정하는 거 누가 해?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병원 지정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3년마다. 그리고 룰루룰루룰루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혈액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계획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계획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계획 이것도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되셨습니까? 물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는 하죠. 되셨습니까?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같이 하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걸쳐는 있어요. 자, 그 밑에 했던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본계획 조금 전에 다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구강실태조사 이거 질병관리청장이 같이 협의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계획 아까 다 했어요. 그런데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은요.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은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결핵관리 종합계획 있죠.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룰루룰루 계획이니까 5년마다 하는 거야. 그런데 결핵은 감염병 종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감염병 전체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의논을 했지만 결핵에 관해 한 가지만이니까 그거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가 해.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합니다. 특이하죠.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거는 룰루 계획 전부 다 보건복지부가 엮여 있는데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한다고요. 되셨습니까?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위험 병원체라고 되어 있죠.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고위험 병원체. 자, 고위험 병원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면 눈치로 찾아낼 겁니다. 보기에서 나오면. 그래서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됐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그죠? 이런 게 고위험 병원체라고 하겠죠. 그러면 고위험 병원체를 좀 분리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또 연구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약으로도 쓰고 연구도 해야 되니까 뭔가 이동을 할 때도 있겠죠. 분리하고 이동하고 국내로 들어오고 외국에 있던 거 들어오고 이럴 때는 그냥 갖고 들어오면 안 돼. 누구한테? 감염병에 관한 거니까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장한테 분리해서 이동해서 어디로 갈 겁니다 라고 해야 돼.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는 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요. 허가는 이동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갖고 와 버렸어요. 허가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반입해버렸어. 그러면 벌이 크죠. 왜냐면 사람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니까 얼마였죠? 5년에 5천입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받지 않고 반입했어요. 5년에 5천입니다. 그래서 5년에 5천하면 혈액매매 그리고 면허증 대여 그리고 정신질환자 막 유기 폭행 뭐 이런 거 있죠. 5년에 5천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받지 않고 갖고 들어왔어. 5년에 5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된댔잖아요. 아까 신고하고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설치하고 운영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에 3천입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질병관리청장한테. 되셨어요? 그래서 3년에 3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했어요. 자,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도 걸리고 짐승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보건소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여기 쭉 실태조사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감염병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휴교, 휴업 이런 거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휴업, 휴교
이런 명령은요, 누가 내리는 거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휴업하고 휴교하는 거니까 단독으로 하지 말고 누구랑 협의하자? 질병관리청장과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감염병 신고 보고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제일 밑에 의사가 감염병을 환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의사는 탑병원의 어떤 소속된 내과 의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장이 아닌 거야. 그럼 자기가 원장이 아니면 자기가 바로 보건소나 위에서는 말하는 거는 좀 월권 아닌가? 그러면 자기는 소속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돼? 병원장한테 말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의 장에게 말하겠죠. 그죠?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장이니까 자, 내과 의사가 원장님 이러이러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겠지.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겠죠. 보건소장에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안이 크다 싶으면 질병관리청장이 자기한테 바로 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FM대로 한다면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겠죠. 의사는 밑에 부하는 보고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보건소장은 어느 곳에서 어느 병원에서 이런 환자가 생겼다 하고 신고를 받았지. 그럼 자기는 자기 선에서만 알면 안 되고 감염병 환자 명단 작성했어. 보건소장 작성했죠. 작성하고 누구한테? 보건소를 지휘감독하는 자가 누군데요? 시군구잖아. 보건소 지휘감독을. 그러면 보건소장은 누구한테? 자기 윗선이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라고 안 하죠. 자기 윗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보고하는 거지.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보고를 받았지. 그럼 보고를 받았으면 또 자기 혼자 선에서 알면 안 되고 윗선에 말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한테 윗선이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보고를 받았으면 자기 윗선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까지 들어가겠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 제가 출처를 밝혔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그 만점인 원생, 작년에 만점인 졸업생이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한 거 안에서,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싶어서 하나 발췌해서 같이 참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법규까지 이렇게 정리를 우선 했습니다.